2014년 주요 노동 판례,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그리고 파견 근로와 관련된 판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요 부분은 보니까 주로 이 계약갱신권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러니까 정규직화했을 때, 아니면 이제 주로 이제 차별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인데, 차별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판결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는 그 도급인데 위장 도급이어서 이제 근로자 파견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년 이상 고용을 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되는, 그러니까 자사의 근로자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내용들의 심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50번부터 보시면, 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 시정 신청이 없이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처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된 기간제법 제15조의 2는 그 시행일 이후에 있은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안 한다 라는 내용의 서울행정법원 심판이 그 판결이 있었고요. 51번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니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건 부당해고다 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요. 52번 전임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전부 다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단기간에 근무에 그친 사정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보통 이제 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을 때 계약 갱신을 안 하면 이걸 해고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불복할 때 이제 행정법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당해고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53번 자, 원청회사. 원청회사는 하청을 준 회사예요. 그 회사에 있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 근로자로 본다. 파견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파견 후 2년을 초과해서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된 곳으로 간주되거나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마 도급 쪽 관련된 거니까, 사내 협력업체니까 이제 도급으로 쓴 건데 도급 아니다, 파견 근로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되니까 2년 넘어서 직접 고용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가 된 판결인 것 같아요. 54번 원청회사하고 각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 도급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얘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입니다. 53번하고 54번은 비슷한 판결 같아요. 55번 기간제법의 시행이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의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재계약의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인데요. 그러니까 기간제법에서 이제 2년을 초과하는 그 기간제 사용을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마치 이제 2년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재계약에 대한 기대를 안 하는,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2년이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오해해서 해석한 되게 나쁜 사용자거나 무식한 사용자가 1심에서 지니까 2심까지 끌고 간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러니까 악독하려면은 뭐 똑똑해야 돼요.
그다음에 56번 단시간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단시간 근로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단시간하고 기간제가 섞여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에 새로 일반 기간제, 그러니까 이거 전시간 그 제대로 된 시간이겠죠. 전일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2년이라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시간 근로자로 1년을 있었고 기간제 근로자로 1년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1년을 있었다라고 하면 1년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2년이 지났으니까 이 기간제에서 그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나 이제 요렇게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시간 근로자로 있었던 건 안 쳐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죠. 근데 요 부분은 뒤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대법원까지 간 거 보면 뭐랄까 아무튼 좀 이상한, 왜 대법원까지 갔을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50번. 개인이 예전에는 본인이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기간제법이 바뀌면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 했던 건 어떻게 되느냐. 자, 사실관계는 회사에 공학교 고등학교 학생 51명이 이제 실습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한 7개월 정도를 기간제 근로자로 공장에 배치를 했어요. 실습생으로. 근데 회사의 정규직 직원하고 똑같은 시간을 근무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상여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등학생들 순진하니까 그냥 갔겠죠. 근데 이 회사 노조에서 학생들을 대신해서 지방노동청에 차별시정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진노위와 중노위 재심에서 회사에 대해 상여금 총 2억 3천만 원을 학생들한테 지급해라.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면 약 50명 정도, 2억인데 50명이면 한 400만 원 정도 되겠죠. 야, 그 애들, 어린애들 고생시켜놓고 상여금을 2억 정도를 안 줬다. 어떻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회사는 이제 억울하겠죠. 뭐야? 2억이면 어디야? 소송해!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진노위와 중노위에서는 이제 회사가 어쨌든 졌는데, 회사는 개정기간제법 시행 전인 2012년 2월에 발생한 임금차별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노조가 했단 말이죠. 노조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시정 신청을 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보면은 기존의 기간제법은 차별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2012년 8월에 개정될 때 노조나 외부인의 진정으로 차별적 처우를 알게 된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이제 개정이 된 거죠. 어쨌든 그 이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 소급적용이다, 억울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려고 하는 거다.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시행 전에 생긴 현상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게 이제 법령의 소급적용이라고 하는데, 이 소급적용은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한다. 그리고 법률 생활의 안정, 그러니까 지금 법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면 합법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법이 바뀌더니 소급 적용하면 뒤통수 맞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법률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게 이제
불소급의 원칙이죠.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할 때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혹은 그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뭐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건데, 여기서 보면 차별적 처우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이 없어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된 기간제법, 이거는 2012년 8월 2일, 그러니까 그 개정된 기간제법의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있은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노동법을 좀,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때에도 특히나 실업계 고등학교 이런 데는 노동법 공부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당하지 않아요. 자, 51번.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보고 회사 전반적인 뭐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재계약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더라. 주변 상황을 딱 보니까. 그런 게 인정되는데도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건 부당해고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안 해버린 거죠. 근데 정당한 기대권이 있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 이제 그걸 안 하려면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재계약이 당연히 되는데 재계약을 안 했으면 이건 해고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그건 해고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기대권이 있는 거잖아요. 기대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갱신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게 해고가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그러면은 그 해고에서의 정당한 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자,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돼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하게 퇴직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면 딱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종료가 되는 거죠. 뭘 갱신을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야. 보통 다들 이런 요건이 만족이 되면 다들 갱신을 했어. 그래서 이 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근로자한테 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서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그건 부당해고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게 대법원의 이전 판결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갱신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 요건이라는 건 그럼 뭘까? 그 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니까 그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고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근로계약의 내용하고 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동기나 경위, 뭐 계약 갱신했던 기준 등 이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어떤 절차에 어떤 설정된 내용들,
그리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대체로 이런 요건이면 당연히 갱신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다. 아, 잠깐만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그냥 우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단이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냥 거절하면 돼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데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악용을 하시려면 정당한 기대권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년 딱 되면 다 자르고 이렇게 이제 법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법이 요구하는 건 그런 건 아닌데, 원래 그 갱신기대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판결에서 근로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을 해줄까라고 하는 논리에서 나온 법이론이거든요. 사용자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피해서 도망가고 근로자들만 빡빡해지고. 자, 52번. 전임관리소장들이 다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죠. 자, 아파트 입주민 자치기구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그러니까 이전 관리소장들이 모두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기간의 근무에 그쳤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데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도 뭐 계약갱신 안 되는데 무슨 기대권이 생기느냐라는 거죠. 자,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든지 아니면 원고에게 원고 아마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겠죠. 그 양반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다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근로자와 아파트 입주민 자치기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됐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거는 이전에 이런 판결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판결은 아닙니다. 자, 53번. 요거는 불법 위장도급에 대한 부분이죠. 위장도급으로 인해서 파견근로로 본 거고 2년이 지나서 직접 고용해야 되고 이제 요런 케이스죠. 자, 근로자를 고용해서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 파견법이라고 얘기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되는 건지 뭐 아니면 진짜로 그냥 도급인지, 이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는 게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이제 그 도급업체가요. 예전에 실체도 없는 도급업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직접 부리고 이랬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위장도급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위장 도급회사를 차려서 이제 하는. 어쨌든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 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라는 거죠. 계약 내용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가 있느냐, 그 계약 목적이 명확하냐, 계약 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느냐. 이거 이제 도급으로 판단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도급이라고 하는 건 일을 그냥 하나 뚝 떼가지고 이건 이 다른 회사에서 완성된 걸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일,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뭘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이 계약의 내용 가지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일의 완성은 인도와 수령의 필요 여부. 그러니까 도급은 자기들이 완성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인도하고 수령할 거냐.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자, 파견은 객관적인 일의 진척 정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업무 시간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받는 거죠. 근데 도급은 일이 완성된 걸 가지고 일 전체를 이렇게 뚝 떼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걸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완성될 때까지 돈을 안 주고 버티면 안 되니까 그 단계에 따라서 아니면 비율에 따라서 그 대가를 주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로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진짜 도급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파견사업자는 인력 조직이나 선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책임을 부담하는데 여기에는 그 일의 결과물 가지고서 담보 책임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위장도급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면 수급인 도급을 받는 사람이죠. 원청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인이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 관리, 그러니까 뭐 출근 여부, 휴가, 휴게,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거를 직접 행하는지. 그래서 직접 한다라고 하면 도급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급인의 업무 수행 과정이 도급인의 업무 수행 과정과 연동되고 종속되느냐, 이래도 문제가 되겠죠. 별도의 독립된 일을 맡기는 건데 업무 수행 과정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쳐지고 이제 그러면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즉 업무 영역에 따른 조직적인 구별이 있는지, 우리가 할 거, 도급업체가 할 거 이렇게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직영 근로자와 부분적인 업무에 공동 수행을 하는지, 뭐 계약 대상이 되는 일 외의 사항에 노무 제공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장도급인지 아닌지를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 당사자의 적격성을 본다. 그래서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업체가.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 능력, 뭐 이 전문 인력, 그 다음에 그 작업에 필요한 원료나 원료가 아니라 작업에 필요한 그 도구들, 이런 것들을 뭐 갖추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이렇게 볼 때, 자, 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죠. 근로자 등은 각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협력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가지고 원청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건 도급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원청에서 근로자 등이 소속된 각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 도급계약은 사실은 이건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법원은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자, 근로자 등 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소속 사내 협력업체들에 고용된 다음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서 원청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 이러면 뭐예요? 근로자 파견이잖아요, 파견. 그래서 이 원청회사와 사내 협력업체들 사이에 묵시적인, 명시적인 건 아니죠. 묵시적인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등이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용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위 근로자 등에 대해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54번. 자, 원청회사하고 각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 도급계약. 업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 자, 도급계약은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본 건 이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보면, 자, A자동차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그냥 노동력을 받으려고 한 거다. 싼 값에. 자, A자동차의 작업 지시는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거다. 만약에 도급을 받았는데 지시를 한다면 우리 회사 소속도 아니고 일을 그냥 그 사람들에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할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지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도급이 아니고 파견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시권의 한계를 넘었고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 상황이나 인원 배치 현황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
그럼 뭐 이건 뭐 무슨 도급이야 개뿔. 도급이 아니죠. 보면은 작업시간, 휴게시간, 뭐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배치권, 변경권 이런 것도 행사를 했다. 사내 협력업체 업무를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관련 시설이나 부품, 소모품 등 이런 거는 모두 A자동차 소유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내협력업체는 A자동차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A자동차가 작업 현장 내에 제공하는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A자동차 안에 이 회사의 그 영역을 이렇게 준 거, 사무실을 내준 거죠. 어쨌든 보면 결과적으로 사내협력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도급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런 사정을 보면 근로자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다음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A자동차 사업장에서 A자동차한테 지휘명령 받고 뭐 그랬으니까 이거는 무슨 도급이냐, 이건 파견이라는 거다, 근로자 파견이다 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죠. 아마 이거는 올라와서 뭐 결과가 바뀔 만한 그런 소송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5번. 자, 기간제법이 시행되면 갱신기대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기간제법 시행하면 2년 지나면 그냥 다 기간 종료해버린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에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는데도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규직이라고 얘기하는. 자, 이와 같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 기간 내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가 되더라도 이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자는 거였죠. 그래서 근로자의 질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에 있다라고 하는 걸 고려하면, 자, 기간제법을 시행한다는 게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의 형성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이미 형성된 재계약의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그런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는 기간제법 시행 후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 근로자 평가 요건이나 절차 등을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 등에 마련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 요건이나 절차, 평가나 이런 것들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없으면 그거는 그런 게 없으면 이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건 부당해고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해고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56번. 자, 단시간 근로자로 쭉 있다가 일반 기간 이제 근로계약으로 바뀌었을 때 이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기간제법 제4조, 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제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된다 라고 하면 이 반복됐던 그 총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 기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1호부터 6호까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항에서는 이랑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그러니까 요거죠. 1호에서 6호까지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이게 없거나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기간제법 요 제4조 제1항 단서 6호, 그러니까 여기 1호부터 6호까지 그 예외를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6호는 1호에서 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리고 그 법률의 시행령, 그러니까 이제 이 6호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그럼 뭐냐? 자, 시행령 제3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보면, 이제 그 제3조의 제3항, 이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어떤 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이제 그걸 쭉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 요 예외 이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그 예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그 중에 이제 6호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누가 이걸 대법원까지 끌고 왔을지, 또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6호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정한 단시간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에 새로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단시간 근무자로 근무한 기간은 그 기간제법 4조 2항에서 얘기하는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한 기간을 빼고 2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 비정규직 관련된 2014년의 판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